이번 영상에서는 물리학 1 마지막 부분 물질의 이중성에 이제 네 번째로 전자의 현미경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현미경의 분해능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력을 높여 매우 짧은 파장을 갖게 하므로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다. 광학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했었고 그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이용해서 그 파장이 한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얻어서 분해능이 좋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고 가시광선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 메타, 10의 마이너스 6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수천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1000배 이상 더 분해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제작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현미경의 분해능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아파추를 놓고 여기는 렌즈의 이제 그 사이즈죠. 크기가 있고 D가 있고 거기에 전광원 두 개 놨을 때 그 전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회절 무늬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 두 개의 회절 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할 때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전광원에서 생기는 회절 무늬에서 이 최대값과 생기는 그리고 두 번째 거에 첫 번째 최저값이 생기는 그게 일치할 때를 우리는 레일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레일리 기준보다도 더 벌어지면 분해가 잘 되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고 이 레일리 기준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분해가 잘 안 되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분해되는 것이 사인 세타가 약 1.22 D분의 람다였는데 D라고 하는 게 구경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의 값이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파장 람다가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걸 만들 수가 있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현미경을 보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하고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의 측정 범위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요 맨 밑에는 이제 뭐 사람 키, 손가락, 머리카락, 적혈구, 박테리아, 바이러스, 고분자, 분자, 원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작은 그런 물질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눈이 있고 광학현미경이 있고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이게 이제 파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뭐까지 볼 수 있냐면 머리카락까지 정도까지 봐서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정도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오게 되면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되는 거고 여기에는 박테리아가 여기에 해당되고 더 작은 것을 보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비트 정도 되고 분자, 원자 사이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광학현미경의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광학현미경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전자현미경인데 이 광학현미경은 우리는 그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 광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광원을 이용해서 여기 렌즈를 가지고 이제 유리 렌즈죠. 이 렌즈를 가지고 광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디에다 시류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광학현미경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시광선의 광원 대신에 뭘 이용하냐면 전자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전자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자기 렌즈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를 띠고 있는
일렉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을 길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굴절을 하게 시키려고 한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자기장에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유리 렌즈 대신에 자기 렌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시류에다가 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전자 현미경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어서 걔를 이제 바꾸려고 한다면, 길을 바꾸려고 한다면 뭐 자기 렌즈라 그러는데, 그 자기 렌즈라고 하는 게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회전하면서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디자인하게 되면 어떤 전자 빔이 이렇게 올 때 여기 이렇게 밖으로 쌓여 있는 것이 이제 자기장, 자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총에서 일렉트론 건, 그 전자총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걔가 이렇게 지금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전자빔이에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자빔을 우리는 뭘로? 이 자기장으로 이제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도 맞추고 이렇게 넓게 퍼지게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여기 영어로 콘덴서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마그네틱 렌즈, 그래서 자기 렌즈라고 얘기를 해서 콘덴서 있으니까 우리는 주요 부품 중에 자기 렌즈, 이 자기 렌즈가 하는 일은 어떤 전자들이 움직일 때 걔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하고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맺은 것을 어디에다가 시류를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여기다 스페시민 시류를 갖다 놓고 여기를 이제 투과를, 지금은 투과하는 형태인데 투과를 하게 만들어서 한 거다. 그래서 일렉트론 빔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기 시류에 투과한 그 모습이 어디에 형광 스크린이나 혹은 이제 검출기를 통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 여기 시류에 있는 그런 것들의 형태들을 보는,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이제 전자현미경 실제 물체가 여기 있는 사진처럼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이제 앞에서 봤던 주요 구조 부품들을 한번 보면 전자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자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므로 가열한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높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전자선을 쏘아준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여기 네모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이 여기 전자총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요. 1번이 필라멘트이고 저기 1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필라멘트가 있어서 여기서는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면 얘를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가속을 시켜서 어떤 파장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가 캐소드이고 이게 애노드가 되는데 이게 양극이고 오른쪽 3번이 양극이고 2번이 음극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뭐 전자들이 이렇게 속도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가속을 시키는 그런 값들이 되겠다. 이때 여기 실린더의 모양들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모양들로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는 전자 빔의 모양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이 여기 필라멘트에서 나왔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속을 시켜서 속도 V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애노드 쪽으로 가게 된다. 애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값들이죠. 양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자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그 전하의 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장 이런 것들이니까 그 자기 렌즈에 의해서 마치 광학 현미경에서 유리 렌즈로 빛을 이렇게 초점을 맺는 것처럼 전자를 자기 렌즈로 초점을 맺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렌즈가 필요한데 광학 현미경은 유리 렌즈로 빛을 굴절해 확대된 상을 얻지만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는다. 그럼 자기 렌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기 렌즈는 코일로 만든 원통의 전자석으로 가속된 전자가 자기장에 입사하면 자기력을 받아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자현미경의 내부는 공기가 있으면 전자선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내부를 진공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그 시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는 것들이 형광판 또는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형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선으로 만들어진 상을 모습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상을 형광판에 맺히게 하거나 검출기로 검출한 전자선을 분석해서 모니터링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의 구조의 내부를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전자총, 자기 렌즈, 뭐 형광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현미경의 종류에는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 이제 시료가 있으면 그걸 직접 전자선이 투과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시료 표면에 전자선을 쏘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관측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이 우리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그거의 약글자들을 따서 TEM, 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반사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선을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것이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 종류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 영상을 한번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들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과 전자현미경 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템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것 전자총이고요.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전자 빔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위아래 이렇게 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자기 렌즈가 되고, 그 자기 렌즈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시료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 빔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요 맨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형광판으로 되어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황색 이렇게 전자 빔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 형성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렌즈에서 형성을 해서 시료를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여기 형광판에 맺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형광판에 맺힌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때 투과 전자 현미경에서 이제 이 전자 중에서 나온 전자들을 가속을 시켜야 되는데,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압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전압이 10만 볼트에서 30만 볼트 정도로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시료의 단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료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특징은, 투과 전자 현미경의 특징은 분해능이 매우 좋아서 세포의 내부 구조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시료를 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료를 통과하는 그런 동안에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질바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투과 전자 현미경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전자 현미경 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전자총이 있고, 여기 자기 렌즈가 있고, 시료가 이제 맨 밑에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시료에 의해서 관측되는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작한 뭐 이런 다른 것들, 전자총이나 자기 렌즈는 같은 역할을 하고요. 시료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들을 빔을 형성을 해서 시료에다가 이렇게, 여기 시료가 있잖아요. 시료에다 쪼이면 아까는 투과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반사를 해서 여기 검출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초점을 계속 스캐닝해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캐닝을 주사라고 하잖아요. 스캐닝해서 얘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다. 이때 주사 전자 현미경은 가속시키는 전압이 아까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는 낮은 전압, 1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전압을 가속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특징으로는 여기 시료 표면을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인 금속이나 탄소 등으로 얇게 코팅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관찰을 위해 계속해서 전자를 쪼일 때 시료 표면의 전자가 모여 관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자현미경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봤던 영상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 신청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